BC주 정부가 40여 곳이 넘는 새 전기차 충전소를 BC주 전역에서 오픈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는 2050년까지 무공해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메트로 밴쿠버와 프레이저밸리 그리고 내륙 지역에서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무스 오레건 주니어 연방천연자원부 장관은 국민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더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것이라며 2050년까지 무공해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쿼미시, 펜버튼, 휘슬러, 릴루틀 그리고 세첼트의 급속 충전소 8곳이 오픈하며 4곳은 서리에, 1곳이 코키틀람에, 3곳이 아가시주와 칠리와게, 2곳이 노스밴쿠버에, 25곳이 밴쿠버와 버나비, 그리고 뉴웨스트민스터 지역에, 마지막으로 1곳이 랭리에 들어섭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소는 총 44곳이 BC주에 오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스 랄스턴 에너지부 장관은 점점 더 많은 BC주 주민들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전기차로 차를 바꾸고 있다며 그에 맞게 BC주 역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밴쿠버에 새로 들어서는 충전소는 메인 스트릿, 비치 애비뉴, 압슨 스트릿, 그리고 그랜빌 스트릿 선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BC주 정부에 따르면 BC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넓은 공공 충전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곳으로 2020년 말 기준 2,500곳 이상의 공공 충전소가 운영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기상청이 다시 한번 메트로 밴쿠버 지역 거주민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 프레이저밸리 지역의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이번 주 초에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폭염이 올 것으로 보았으나 지금은 일요일 오전까지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기간에는 메트로 밴쿠버가 29도에서 35도 사이이고 코키틀람, 메이플리츠, 서리, 랭리는 체감 온도가 30도 후반대에서 40도 초반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강한 고기압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목요일과 금요일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날씨가 더워지는 것이라 전했습니다. 다행히 밤에는 16도에서 19도 사이를 오갈 것으로 예상되어 열대야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주의보에 속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센트럴 지역은 밴쿠버, 버나비, 뉴웨스트민스터 포함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노스쇼어 지역은 웨스트 밴쿠버 및 노스 밴쿠버 포함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사우스웨스트 지역은 리치몬드 및 델타 포함입니다. 프레이저밸리 지역은 더 더워 실제 온도가 34도에서 38도 사이를 오가며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40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프레이저밸리 지역도 밤 사이에는 17도에서 20도 사이 정도로 기온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프레이저밸리 지역 역시 목요일과 금요일이 가장 더울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프레이저밸리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이저밸리 센트럴 지역은 칠리와, 프레이저밸리 이스트 지역은 호프, 프레이저밸리 웨스트 지역은 아보츠포드입니다. 캐나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실내에 계실 것을 권해드리며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크리스티안 기베 퀘벡주 보건부 장관이 신규 확진자 수 증가, 델타 변이, 그리고 비대면 수업 및 직장 복귀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백신 여권을 도입하겠다 밝혔습니다. 백신 여권은 9월 1일부터 도입되며 이러한 새로운 제도 도입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3번이나 했던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퀘벡주 정부는 제4차 유행을 피할 수 없다. 4차 유행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것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여권 제도는 몇 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페스티벌같이 인파가 많이 몰리는 이벤트 등에 방문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꽉 들어찬 식당이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길베 장관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백신 여권 제도 도입으로 인해 미접종자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9월 1일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도시 봉쇄 조치 대신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동법에 의거하여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밝혔습니다. 퀘벡주 정부는 다음 주 파일럿 프로젝트로 백신 여권 앱과 QR코드 등을 시험해볼 예정입니다. 해당 백신 여권 앱은 퀘벡주에 사는 누구라면 다운받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퀘벡주 정부는 오는 23일 백신 여권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해 업장과 손님들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퀘벡주 보건부에 따르면 84%가 1차 접종을 마쳤고 70%가 2차 접종을 끝냈습니다. 퀘벡주 보건부는 퀘벡주 모든 주민들이 8월 3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으려면 약 110만 명이 더 맞아야 한다며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적어도 퀘벡주의 84% 이상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알버타가 서머타임이라 불리는 일광시간 절약제 폐지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10월 18일 알버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2021 알버타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될 예정인데요. 알버타가 1년 내내 여름과 동일한 시간대를 도입하여 1년에 2번씩 시간대가 바뀌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까? 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간단한 투표입니다. 투표 결과는 10월 2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3월 알버타 정부는 서머타임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당시 91%의 알버타인이 서머타임 폐지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알버타 주수상 제이슨 케니는 서머타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캐나다 내 다른 주와 함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밝혔었는데요.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온타리오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 서머타임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거나 진행 중인 만큼 알버타 역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탑승자 수와 예방접종 환자 수가 함께 늘고 있으며 빠른 백신 접종 진행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종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TTC 혼잡 현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임시 폐쇄가 있을 때마다 TTC는 셔틀버스라는 대체 수단을 사용하는데요. 혼잡한 인파, 예상할 수 없는 이동시간, 빈번한 지연,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불편함으로 인해 보편적으로 승객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거둘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의 전반적인 영업 재개와 도로의 차량이 늘어나면서 대체 셔틀의 단점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6월 이후 최고 확진자 수를 찍은 지난 주말 또한 TTC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으며 TTC를 이용하는 통근자들은 주말에 혼잡한 셔틀버스에서 자신들의 안전이 우려스러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스튜어트 그린 TTC 대변인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운영 지연이 빈번해지기 때문에 각 셔틀 차량에 탑승하는 인원을 최대한 줄이면서 도시의 교통 서비스를 보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서비스를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프로토콜을 도입했다며 보건당국은 대중교통에서의 전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어떠한 전염 사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와는 관계없이 TTC는 팬데믹 대응과 재가동 단계에서 다양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자와 승객에 대한 다양한 신고에 대해서는 TTC가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만 문제의 범위를 고려할 때 적극적이고 정확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모든 고객과 직원들에게 마스크가 의무임을 상기시키고 있으며 직원들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TTC와 메트로링크스는 2020년 초 이후 유례없는 승객 손실로부터 재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과 더불어 팬데믹으로 지연된 에글링턴 크로스타운 LRT 프로젝트를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는 목표와 함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아일랜드로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여름. 특히나 주말에는 페리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토론토 아일랜드 앤 페리의 이용 가능 승객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캐나다 교통부는 더 많은 토론토 시민들이 토론토 아일랜드를 즐길 수 있도록 페리의 규모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조크래시 시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이 소식을 공유하며 페리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토론토 시민들이 올여름 야외 시설을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토론토 공중보건부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전까지 토론토 아일랜드 페리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사회적 거리 확보를 위해 수용 가능 인원을 50%로 줄여 운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승인된 변경사항으로 75%까지 허용하여 운행될 예정입니다. 페리의 화장실은 이용할 수 없으며 잭 레이튼 페리 터미널과 아일랜드 내의 화장실은 이용 가능합니다. 페리 티켓은 온라인으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 탑승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